안녕하세요. 기업해부학의 에이브리입니다. 10월 25일에 장이 종료한 다음에 메타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아주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왜 폭락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헤드라인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3분기 매출을 보면은 34.2빌리언 달러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월가 컨센서스 예상치였던 33.5랑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죠. 2021년 이후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였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4.39달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8% 증가한 수치예요. 이 월가 컨센서스 예상치가 한 3.64 정도였거든요. 훨씬 상회했죠. EPS가 매출보다 훨씬 가파르게 성장을 한 이유는 이 동기간 동안에 메타가 비용 감축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비용 구조가 개선되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40%가 나왔는데 이 전년 동기였던 2022년 3분기를 보면 20%였거든요. 이것도 무려 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이터 포인트만 들으시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 넘버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통 실적 발표 초반부에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이런 대표적인 숫자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애프터마켓 주가 추이도 보시면 초반부에는 종가에서 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한 후반부 가서는 갑자기 주가가 확 하락해가지고 상승분 다 반납하고 종가보다도 3% 이상 더 떨어져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건데, 그걸 다뤄보기 이전에 좀 이 메타의 최근 근황,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최근 행보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2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2년이 메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한 해였어요. 작년 2분기에 메타 매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고요. 그 감소세가 4분기까지 계속 쭉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 와중에 이 메타버스나 AI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비용은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아주 많이 추락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2021년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7%였는데 얘가 계속 떨어져서 작년 4분기에는 20%까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 메타버스 쪽에 연구 개발을 하면서 비용 지출을 많이 해둔 상황인데 나중에 뭐 유의미한 매출 성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이 메타버스가 핫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식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메타가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나중에 매출로 전환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점점 커지면서 주가가 아주 많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는 이 100불 이하까지 추락을 했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저커버그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의 경영진들이 2023년을 Year of Efficiency, 이 효율성의 해라고 천명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대규모 그 구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구조 개선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비용을 잘 감축을 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다시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 작년에는 감소세였던 매출도 올해 들어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메타 주가가 무려 140%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3분기 실적으로 돌아와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가 뭐냐? 첫째는 이 매출 성장의 지속성입니다. 실적 콜 후반부에 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도 추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도 광고 매출 성장을 메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조금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주식 던지기 시작해갖고 갑자기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메타가 올해 계속 잘 해오고 있는 비용 구조 개선 그리고 마진율 상승, 이게 이제 잘 이어지고 있나,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 마지막 포인트는 메타가 AI랑 메타버스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4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 2024년에는 여기다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주요 관심 포인트였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인 이 광고 매출 성장 모멘텀 쪽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올해 3분기 광고 매출이 아주 크게 성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메타만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 디지털 광고 매출이 중요한 구글이나 스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현지 시각으로 전날인 10월 24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둘 다 광고 매출 성장세가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미국은 올해 들어서 경제가 계속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의 지출을 늘리면서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시장 파이 전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속한 뭐 구글이나
메타나 스냅 이런 애들의 이제 광고 매출이 성장하는 걸 약간 시장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정도 한 분기 뭐 이렇게 revenue surprise 나오는 거 정도로는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광고 매출은 이 사용자 숫자랑 정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이 활성 사용자 숫자 추이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둡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 daily active people, 그 다음에 monthly active people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매일매일 이 메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메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지표인데, 보시면은 둘 다 아주 오래 계속 순조롭게 성장해 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이 메타 서비스 중에 가장 사용자가 많은 게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만 쪼개서도 지표를 주거든요. 보시면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는 좀 사용자 수가 정체되었던 모습인데, 올해 들어가지고 꽤 건강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세간에서 페이스북은 다른 SNS랑 비교했을 때 너무 올드하다, 요즘 누가 페이스북 쓰냐, 막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올해에도 비교하고 수치만 보면 올해 아주 계속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또 지역별 유저 수를 보면은 이 북미랑 유럽은 거의 정체인데, 에이펙이랑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들에서 성장세가 계속 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북미랑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지금 이 페이스북 Daily Active User로 집계된 숫자를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에 반해서 에이펙이랑 그 이외의 지역들은 아직 페네트레이션이 훨씬 낮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는 페이스북이 앞으로 뭐 잘 해나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3분기에 좋은 매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 점은 확인이 확실히 됐는데,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4분기 또 더 나아가서는 2024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주요 관심 포인트였고 거기에 대한 클루를 계속 찾으려고 했죠. 4분기 매출액에 대한 경영진 가이던스는 36.5에서 40 빌리언이었고요. 지금 월가 컨센서스가 한 38.8 빌리언 정도니까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3분기 가이던스는 32에서 34.5 빌리언 달러였는데 가이던스 레인지의 폭이 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가이던스 폭을 넓혔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그 클루를 찾으려고 Q&A 시간에 막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슈멀릭이라는 애널리스트 분이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4분기 매출에 영향은 없겠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메타의 CFO가 이 수잔 리라는 분인데, 이분 대답을 보면은 이 뭐 자기네들은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에 유의미한 엑스포저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 전쟁 시작 이후 4분기 초반에 들어가지고 광고 지출이 확실히 좀 약화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스테이트먼트가 나간 다음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마크를 듣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전쟁이 더 심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광고 매출 성장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진짜 성장세가 꺾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식을 던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비용 절감 그리고 마진 개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을 이 Year of Efficiency로 천명을 하고 비용 구조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아주 많이 올라갔죠. 마진 개선을 위해서 정말 대규모로 구조 조정을 했어요. 작년 11월부터 무려 2만 명을 넘게 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이 40%였고 바로 전분기인 2분기 영업이익률이 29%였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게 11%나 뛰어서 와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2분기에는 이 아일랜드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관련해 가지고 한 12억 유로 정도 벌금을 먹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포함이 되면서 이게 이익률이 조금 과도하게 내려간 측면이 있거든요. 요거를 빼고 생각을 하면 한 35% 정도 됩니다. 사실 29%에서 40%로 11%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한 5%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어찌 됐든 올해 들어서 이 마진이 아주 괄목할 만하게 올라온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이 메타 경영진이 이 비용 절감하는데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은 여기 보시면 이 Reality Labs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여기 영업 적자를 보시면은 뭐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해 들어서 뭐 거의 매분기 한 $4 billion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매출을 보시면은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죠. 오히려 작년 4분기 이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이번 실적 발표 내용 중에 보시면은 2023년 Reality Labs Operating Loss가 전년 동기 대비 더 증가할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2024년에는
이 AR, VR 쪽에 투자 늘리고 관련 비용도 이제 더 커지면서 operating loss가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또 더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메타가 이번 달에 VR 기계 신제품인 퀘스트 3를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shipping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도 나오고 분명히 이 내년에 관련 매출이 더 증가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업 적자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는 그만큼 뭐 R&D 비용도 더 많이 늘리고 관련 인력도 더 많이 채용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비용 지출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은 좋은데 지금까지 솔직히 메타가 이 메타버스에서 삽질을 많이 해와가지고 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의구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전체 비용은 한 94에서 99 billion 달러 정도로 가이드를 했는데요. 올해 대비 10% 정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거기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매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은 한 내년에 10% 정도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출 10% 성장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10% 성장하면은 마진율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비용과 더불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게 이 캐펙스 사이클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AI랑 메타버스 지금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2024년에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투자해야 되냐. 과거 투자 규모를 보면은 2021년에는 매출의 16%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러던 게 2022년에 와서는 27%까지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식겁을 한 거예요. 매출은 떨어지고 거기다 비용은 증가해서 이익이 줄어드는데 투자 지출까지 이렇게 커진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 2023년 지금 4-year capex guidance로 27에서 29 billion 달러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3년에 이 매출 예상액에 비교해서 보면 한 20에서 22% 정도 수준입니다. 2022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내려왔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2024년에는 도대체 얘네가 얼마나 쓸 건가,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2024년 capital expenditure 가이던스는 한 30에서 35 빌리언 정도로 줬더라고요. 월가 예상치랑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상단인 35 빌리언을 기준으로 보면은 2024년 매출 예상액의 한 23%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에서 한 22% 정도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구나. 뭐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거는 아니라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가장 눈여겨보고 중요히 생각하는 수치인 EPS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EPS 컨센서스 예상치를 보시면은 한 16.74 정도였는데 요거는 earnings call 전에 집계가 된 거여서 이번 earnings call이 끝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리바이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earnings call 이전 기준으로는 메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볼리시하게 보는 투자자들은 2024년에 20달러 EPS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애드 광고 시장이 아주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마그나라고 하는 이 미국 마케팅 시장조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2023년 이 디지털 광고 스pen딩이 전년 대비 거의 10% 정도 가파른 증가를 할 거라고 최근에 예상을 했었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광고들 보면은 뭐 의류나 뭐 영양제, 뭐 여행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소비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제 소비재 섹터가 메타랑 관련성이 높은데 이 마그나 리포트를 보면 특히 이쪽에서 디지털 애드 스pen딩 그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에서 보면 메타가 디지털 애드 스pen딩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컨센서스가 조금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었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경제 지표도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은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계속 건강하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또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은 사실상 구글이랑 메타 둘이서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시장 전체가 성장을 하는 만큼 메타도 이제 계속 좋은 성장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bulish한 기관들의 기대처럼 2024년에 4-year EPS가 20달러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애프터마켓 주가 기준으로 4P 레이시오가 15배도 안 되거든요. 이게 이번 분기 EPS가 아까 봤듯이 그 4.39달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년에도 뭐 메타가 성장성 이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도 계속 잘 해내면서 마진율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내년에 20달러라는 수치가 허무맹랑한 숫자는 절대 아니죠. 거기다 이번 분기에 탑라인 20%,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34%였는데 이런 성장성이랑 마진율이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P15배는 아주 싸다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보자면은 이 실적 자체는 탑라인부터 바텀라인까지 아주 잘 나왔는데도 이 성장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나오는 순간 투자자들 센티멘트가 완전히 역전이 됐다. 이 정도로 이번 실적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메타에 있어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4분기 그리고 2024년에 이 매출 성장성에 대한 단서입니다. 전쟁이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광고 시장에 강한 수요가 이어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클루가 나올 때마다 이 메타의 주가도 당연히 연동돼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메타가 지난 9월에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AI 비서랑 그 이외에도 각종 AI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메타의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매출 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번 주부터 shipping을 시작한 VR 기계 신제품 퀘스트 3에 대한 이 초기 시장의 반응 그리고 실적입니다. 또 저희가 봤듯이 Reality Labs 이쪽이 거의 만년 블랙홀이잖아요. 그냥 계속 돈 빨아들이고 돈도 못 버는 애들인데 투자자들이 얘가 도대체 언제쯤에야 이익을 내게 될까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클루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포인트는 법률 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 미국에서 41개 주들이 메타를 집단 소송을 했더라고요. 이 소송 내용이 뭔지 봤더니 이 메타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들이 이 청소년한테 있어서 굉장히 강한 중독을 야기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메타가 이런 중독 요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청소년들의 그 정신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를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스터디를 해갖고 굉장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또 여기서 뭐 얼마만큼 그 잠재적으로 벌금을 받고 그게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은 불분명해서 예단하기는 힘든데 앞으로 이 소송이 전개되면서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나오는 거를 잘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규제가 되겠습니다.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 사용자들의 그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기업들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계속 2020년대 들어가지고 잡음이 많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아일랜드에서 12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맞은 것도 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미국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규모의 벌금을 많이 맞게 되면은 아무리 메타처럼 실적이 좋은 회사라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제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의 AI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메타는 사실 사명까지 메타로 변경할 정도로 전사적으로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기업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 AI 쪽이 너무 핫해지다 보니까 얘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이 지난달에 생성형 AI 기술에 기반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개를 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데서 뭐 유명 연예인 모습을 한 AI 비서 서비스도 있고 나만의 이모티콘을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잘 편집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AI 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저희한테 익숙한 뭐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애들과는 조금 다르게 요리, 여행, 패션 등 이 주제에 따라서 각각 다른 페르소나가 존재를 하고 걔네들이 미국의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좀 그 사용자들 반응을 보면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비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랑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정보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뭐 이렇게 질문 내용이랑 답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최신 내용들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케이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비단 페이스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뭐 GPT나 뭐 구글의 바드 이런 애들도 hallucination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얘네 이래서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다른 경쟁 AI 기술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 개선을 해 나갔는지는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걸 돈 벌 방법을 궁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메타가 이렇게 큰 부작용 없이 이 매출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낸다는 전제가 깔려야 성립되는 얘기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제 생각엔 메타는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해온 것 같기는 해요.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먼저 릴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거를 빠르게 고민하고 모색해가지고 실행하는 이런 방식을 주로 써왔거든요. 틱톡을 겨냥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Reels 이거랑 Stories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죠. 메타가 지금 당장 AI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신규 사용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User Engagement 참여율을 높여서 전체적인 트래픽이랑 그 다음에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갖고 타깃 광고를 하는 거 광고 정확성을 더 높이는 게 되겠죠.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개최한 이 테크 라이브라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메타의 최고 제품 책임자가 AI 챗봇이 광고 효과를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고 다양한 사업체들로부터 이런 광고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수요를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021년에 애플이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바꾼 이후로 이런 타깃 광고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었잖아요. 근데 메타는 이거를 이제 AI 기술로 타겟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AI 챗봇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잖아요. 대화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관심사가 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타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다른 페르소나를 구현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부분이랑 일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나 스냅 같은 이런 다른 디지털 광고 베뉴 대비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광고 정확성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메타 광고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메타도 광고 단가도 더 높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메타가 이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후발주자잖아요. 챗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거는 이미 공개된 지도 상당히 지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챗GPT랑 그다음에 구글 바드 이런 애들이랑 트래픽 경쟁을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뭐 분명히 문제점들도 있는 걸로 보이고 다른 기존의 챗 서비스 대비해서 뭔가 유의미한 차별점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뭐 일시적으로 트래픽을 끌어모으는 것에 그치냐 아니면은 좀 구조적으로 유저 엔게이지먼트를 더 개선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스케줄이 돼 있거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을 체크를 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영상 제작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